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5G 종목에 현재 투자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그럼 왜 최근에 5G 종목들은 왜 주가가 부진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이 투자하기 적기인지 결론을 내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예전에도 5G 통신 장비주로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던 FHI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KMW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코로나 저점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 뜨거운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당히 더딘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최근 2주간의 주가 매매 동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2주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개인 투자자가 약 195억 가까이를 매도했으나 외국인이 약 6억 정도 매수하면서 살짝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관 투자자는 160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 KMW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이었던 RFHI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상승폭은 조금 더딘 편이고, 하지만 최근 2주간 똑같은 기간인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2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는 약 30억 가까이를 매도했으나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약 20억을 매수했으며 기관 투자자는 약 3억으로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FHIC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KMW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은 반도체나 바이오, 2차전지와 같은 상승폭이 큰 종목과는 달리 통신장비주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다 보니까 인내심이 부족해서 팔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오,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심이 덜한 5G 통신장비 종목을 지금이 담아둘 적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5G 투자 및 가입자 현황, 그리고 5G 스마트폰 출하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왜 5G 종목에 현재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잠깐 나올 거긴 한데요. 자, 그럼 두 번째에서는 그럼 왜 최근에 5G 종목들은 왜 주가가 부진한지, 어떤 우려사항이 있길래 뜨겁게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지루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이 투자하기 적기인지, 그리고 2021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어보려 합니다. 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신장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현재 5G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 5G 종목들을 다시 봐야 할 시기인지 그 이유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서서히 5G 통신장비주를 매수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5G 통신장비 시장이 어떤 현황인지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5G 서비스 상용 사업자 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분기부터는 점점 5G 상용화 사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늘어나는 5G 상용화 사업자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5G 서비스 전체 사업자 수입니다. 2020년 4분기까지 140여 군데로 늘어난 사업자 수가 이 차트에서 보이는 이 회색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자 단계에 있는 사업자 수는 2020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약 300군데에 달할 정도로 현재 상용화한 사업자 수보다 월등하게 많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차트가 말하는 건 통신 장비 업체 입장에서 현재까지 매출액보다 앞으로 나올 매출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5G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글로벌 지도를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G가 런칭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역시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보라색과 푸른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이 현재 5G를 투자하거나 현재 개발 중인 국가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글로벌 지도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미 대표적인 시장인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5G가 다 런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매출액이 나올 국가가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5G를 런칭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가별 5G 가용 현황을 살펴봤을 때 가용성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G 가용성이 약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5G에 대한 투자는 지금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글로벌적으로 5G 투자는 더 집행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G를 투자하는 대표적인 이유 바로 다운로드 속도인데요. 이 파란색 부분이 기존의 4G 다운로드 스피드라면 이 회색 부분이 5G 통신 상태에서 다운로드 스피드로 LTE보다 보통 8배에서 10배 정도의 빠르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결국 5G를 향한 투자는 필연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국가별 5G 사용자 데이터량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월 38기가를 사용할 정도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월등하게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데요. 이 내용을 LTE 사용자의 평균 데이터량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봤을 때 LTE 사용자는 한 달에 월 약 20기가를 사용하지만 5G 사용자의 데이터는 약 2배가 넘을 정도로 5G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훨씬 더 많고, 이 말은 통신사 입장에서도 반드시 5G 트래픽이나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에 LTE와 5G 가입자 수를 살펴보더라도 2014년 이후에 LTE 사용자가 급등했었던 것처럼 2021년에서 2022년부터 5G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기존에 LTE가 런칭되고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2014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5G 가입자 수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5G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6개월 전에 나온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LTE 모델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5G 모델로만 살 수 있고요. 경쟁사인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용이 됐었죠. 갤럭시 노트 20뿐만 아니라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도 5G 단독 모델만 출시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핸드폰 옛날에는 자주 바꿨는데 요즘은 자주 안 바꿔. 실제로 그 결과 삼성의 5G 스마트폰 보급률 같은 경우에 2021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5G 스마트폰 보급률 같은 경우에도 내년 4Q에 달하면 약 90%에 이를 정도로 결국 5G 스마트폰의 출하량과 보급률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5G 가입자 수로 이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애플뿐만 아니라 샤오미나 오포, 비보와 같은 다른 벤더 역시도 5G 스마트폰 보급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출하량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글로벌 5G 스마트폰 침투율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평가하는 올해 2020년도 5G 스마트폰 침투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로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5G 스마트폰 출하량과 침투율은 지금 겪고 있는 2020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현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G 스마트폰 수량도 계속 증가하고 5G 가입자 수도 LTE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5G 통신 장비 주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딜까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딘지 그 우려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E와 5G 다운로드 속도를 비교했을 때요. 14년도에 출시됐었던 광대역 LTE-A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약 225Mbps 정도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24GHz를 쓰는 진짜 5G의 통신 속도는 약 8.5GBps로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진짜 5G라고 보기 힘든 서브 6GHz의 1GBps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지금 LTE보다 한 3, 4배 정도 빠른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이 속도의 차이가 거의 미비하다 보니까 정말 5G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서브 6GHz가 주는 다운로드 속도의 증가 혜택보다 5G 통신 장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투자 금액이 더 크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5G 투자를 계속 이어가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이와 같은 기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G 투자가 부담된다. 통신사가 3분기 영업이익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5G 투자가 굉장히 벅찬 상황이다. 이 통사들이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통신 3사 투자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7년 대비 2019년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국내 통신 3사 캐펙스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직전 3개년보다 살짝 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는 사실 LTA를 투자했었던 2015년 대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트가 말해주는 거는 5G에 대한 투자를 현재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고, 통신회사가 투자를 꺼리게 된다면 통신 장비 업체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뜨겁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통신사와 네트워크사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인 SK, KT, LG 이 통신사들이 투자를 늘려야지 삼성이나 에릭슨, 노키아 같은 네트워크사들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국가별, 기업별, 부품별로 이제 업체를 나눠봤을 때 아까 보셨던 삼성, 에릭슨, 노키아 같은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면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KMW라든지 RF텍, 에이스테크 이와 같은 통신장비 부품 업체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5G 통신장비주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보통 KMW인데요. KMW가 통신장비 종목 중에서도 가장 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통신 장비별 부품업체 목록을 살펴봤을 때 KMW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ZTE에 모두 공급을 하는 만큼 아무래도 통신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업체로 주목받기 충분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RFHIC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모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화웨이가 통신 장비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 군데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제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KMW가 현재 주목받기엔 충분한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 통신사의 투자가 늘어야 이 네트워크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봤을 때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 부분의 통신장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해서는 2020년이 현재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릭슨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매출액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노키아의 네트워크 매출 역시도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뚜렷하게 상승하지 못한다는 점이 과연 5G 통신 장비주들의 성장을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의구심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요약해서 말하면 현재 우리가 5G 다운로드 속도를 체감할 만한 컨텐츠가 현재 부족하고, 컨텐츠가 부족한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캐펙스를 늘리는 것 역시 현재 부담스럽고, 통신사의 캐펙스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에릭슨, 노키아, 삼성과 같은 네트워크사 매출이 부진하다, 그리고 그 매출이 부진하다라는 건 KMW, RFHIC와 같은 부품 장비의 매출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재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자, 국내 통신 3사 투자 누적액을 살펴보면 최근 약 1년 반 동안 SKT 같은 경우에는 약 5조 원, KT는 약 4.2조 원, LG는 약 3.6조 원을 사용했고요. 이는 분기별로 살펴볼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투자 금액이 2019년 하반기 투자 금액보다 줄어든 만큼 확실히 최근 국내 통신 3사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이 통신장비 주가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통신장비 업체 시총 및 수익률은 어쨌든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나 2차전지, 바이오보다는 현재 낮은 상황이고요. 통신장비 업체 매출 및 이익을 살펴보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 19년 대비해서 20년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현재 뜨겁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우려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됐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우려 상황 속에서도 왜 지금이 통신장비 종목들을 다시 바라봐야 할 시점인지, 그리고 결국 기관과 외국인은 최근에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주파수 경매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드디어 내년부터 주파수 재할당 경매가 있을 예정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내년 5G 주파수 추가 경매를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5G 인프라 투자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 과기부가 기존 4G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하여 각 이동통신사가 5G 투자를 확대할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추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5G 투자를 현재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런 부분은 기존의 통신사가 느꼈던 5G
5G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엔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5G 주파수 경매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5G 통신 장비주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떨어진 통신 장비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 5G 서비스 일정 및 주파수 경매 시기를 살펴보면요. 2021년 중에 주파수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5G 주파수에 약 18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면서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5G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과 5G 분야별 투자 규모 전망을 살펴보면 어쨌든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2019년 투자 금액보다는 약 2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2030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또 2배로 커진다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5G 주파수 할당이 완료가 된 상태고 일본 역시도 NTT 도모코 같은 경우에는 한화로 약 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미 투자를 할 예정을 현재 발표를 했고요. 다른 회사 역시들도 향후 5년 동안 약 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현재 발표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쨌든 5G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현재 LTE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영상 스트리밍, 그 다음에 음성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다면 5G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깔려야지만 우리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주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VR, 스마트 공장, 드론 이런 다양한 핵심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에 대한 투자는 현재는 부담스럽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필수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5G 핵심 사업 같은 걸 보더라도 현재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커넥티드 로봇, 웨어러블, VR, AR, 최근에 반도체의 뜨거운 상승을 이끌고 있는 엣지 컴퓨팅 같은 이런 모든 핵심 사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가 되는 게 5G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5G의 투자는 단순히 부담스럽다고 막연히 미뤄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IoT를 현실 세계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5G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만 된다는 점에서 5G에 대한 투자는 생각보다 1년 정도 미뤄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점을 봤을 때 현재 5G 통신 장비에 대한 우려는 거둬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라이드가 5G 통신 장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LTE에서 인터넷망이 필요한 거는 PC와 TV 그리고 스마트폰 이 정도에서만 인터넷이 필요를 했었어요. 하지만 진짜 5G 시대, IoT 시대가 온다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PC, TV, 스마트폰엔 당연히 인터넷이 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에어컨, CCTV, 보일러, 화장대, 자동차, 전자레인지 말 그대로 모든 IT 디바이스에서 인터넷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4G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터넷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5G 통신 장비들의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5G 통신 장비에 대한 의심과 우려는 마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의심과 우려와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보다 상승폭이 덜한 지금이 오히려 적절한 매수 시점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통신장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5G 가입자 수와 스마트폰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서 현재 5G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봤고요. 5G 통신 장비주들이 현재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아무래도 통신사들의 캐펙스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5G에 대한 투자는 필연적이고 2021년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다시 있을 예정이다 라는 점을 봤을 때 현재 5G 통신 장비에 대한 저평가를 감안한 결과 지금은 충분히 매수하기엔 좋은 시점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